연기 최영입니다. 자, 국회책 8급 문제 풀고 있고요. 오늘 6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선생님 10번은 안 푸시나요? 네, 10번은 안 풀려고요. 레짐 이론이라는 지방자치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이론인데 일반 행정직 출제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로 너무 에너지를 들이는 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힘들어서 제가 힘든 것보단 여러분이 힘들어서 요거는 패스할 거고요. 해설지의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7급 준비하시지 않은 이상은 뭐 굳이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번부터 가볼게요. 요거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요거는 지방자치법 개정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여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었던 임용권인데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하고 나와 있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일단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건 이번 국가직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주민은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죠.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 지역 간의 교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도입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에 관한 표현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욕구가 있어. 그 욕구를 확인하고 이걸 설명하는데 그 초점이 집중되어 온 이론이 기억 이론이에요. 이게 내용 이론이죠. 내용 이론은 이런데 사실 인간행위에 대한 동기는 욕구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정 이론에서는 동기부여의 요소를 규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게 과정 이론이거든요. 과정 이론은 아시겠지만 무언가 뭐 과업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과업이 가지고 있는 과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욕구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만들어지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내용 이론이고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 이론. 브룸의, 블룸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이죠. 허츠버그의 이계 요인 이론은 내용 이론이고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과정 이론.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도 과정 이론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도 엘더퍼의 ERG 이론은 내용 이론이죠. 그리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내용 이론이기 때문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두 개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 내용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좀 까다로워서 내용을 보시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해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8번. 정책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책 분석은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대안도 분석할 수 있다. 맞죠?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화폐 가치, 효과는 비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대안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이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는 3종 오류입니다. 1종 오류는 아시겠지만 우리 틀린 걸 맞다고 이야기하는 오류, 2종 오류는 맞는 걸 틀리겠다고 얘기하는 오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티귿, 요거 현재 틀린 선지가 되고요. 리을,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경계 분석, 계층 분석, 브레인스토밍의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고요.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다 외우실 건 아닙니다.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현재 옳지 않은 걸 골라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9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완전한 합리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죠. 린드블룸의 점중 모형은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책 결정자에게 적용이 되죠. 사이먼이나 린드블룸이나 둘 다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 회사 모형.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와 관련해서 갈등의 준해결,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그걸 통한 표준운전 절차의 구현, 다 조직의 행태에 관련한 회사 모형의 특징이고요.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선호도 불확실해요. 기술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상시적이지 않죠. 일시적이어서 전혀 의사결정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의사결정 참여자, 문해 참선 네 가지죠. 서로 다른 시간 통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날 때 이루어지는 우연적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4번 맞는, 4번 틀렸네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맞았는데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자, 5번입니다. 드로우의 최종 모형.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양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정책 결정 과정이 초합리성에 근거를 둔 질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모두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10번은 사실 아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레짐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스킵했고요. 내일은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